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유형 쪽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점과 그런 그 어떤 유형의 것들, 어떤 개인에 대한 창업이 아니라 어떤 그 여러 가지 협회나 조직에 의해서 그들의 네임밸류,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이제 무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금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개인 중심 창업과 오늘은 이제 팀 중심의 창업, 개인 중심과 팀 중심의 창업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중심의 창업에 대해서는 장점은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으로 창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오로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또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단점이 있다면 자본과 경영기술 면에서의 능력이 한계가 돼 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조직적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창업을 한다면 거기에 뭔가 어떤 기댈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될 수는 있으나 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고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그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팀 중심의 창업은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창업 장점을 보면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좀 있고요. 자기가 개인 중심으로 창업했을 때는 또 어때요? 낮은 초기 비용,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단점을 보시면요. 개인 창업은 업무 부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든지 어떤 과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은 또 뭐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전문성의 부족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여담입니다만 이것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0년 직장을 해온 사람이 뭐가 안 되면 뭐 카페나 하지 또는 뭐 음식점이나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백전백패입니다. 그 돈이 만약에 그 투자할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매달 300만 원 써도 얼마입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더 되겠어요? 한 200만 원 쓴다고 그냥 가만히 뭐 있어서 한 달에 200 정도 쓴다고 하면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을 5년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2,400, 한 1억이 좀 넘겠네요.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 우리가 손에 쥐든 타인 자본을 끌어 쓰든 내 자본을 합쳐서 쓰든 보통 1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특강 때문에 이제 그 저가 커피 시장에 대한 특강 때문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 그 레드 오션입니다. 가게를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정리하게끔 본사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진행하고 있는 카페, 즉 저가 카페 매장이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카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문성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능숙하고 내가 경력이 있는 그러한 것을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전에 통닭집 안 되면 통닭집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어때요? 안 되면 카페나 한다 그래요. 저가 카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이면은 그냥 조그마한 곳에서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는데, 과연 인건비 부담을 해 나가면서 나의 BEF,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과연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커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약에 20년, 30년간 몸담아 왔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정말 자기의 빠른 의사결정과 나의 능력이 합해져서 성공의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를 한다는 거는요, 정말 무지한 겁니다. 회사 생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레시피 잠깐 배워서 그 레시피 가지고 음식점을 창업한다. 칼 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그 창업은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1억이 창업에 든다고 했을 때 1억을 전부 저는 까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물에 대한 계약금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인테리어 비용 다 날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점을 했을 때 그 계약금도 사실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찾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즉 어떤 페널티를 내야 되고, 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여러 가지 부담금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계약금, 부동산 계약금도 사실은 월세를 조금 미루거나 낼 수가 없을 정도까지 오면, 사실 내가 찾아갖고 있을 수 있는 음식점에서 그 어떤 기구 같은 것들도요, 정말 헐값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저는 뉴스에서도 보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1억을 다 1년 만에, 거의 1년 내에 오늘은 참 좀 약간 어두운 얘기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또는 학교에 강의를 할 때도 아이들한테도 아직은 창업을 조금 미루든지 조금
좀 정책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파월 연준 미국의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이 0.5% 이자를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내리겠죠. 왜? 뭐 물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는 한국은행 총재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현재 경제 시점으로서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어가고 시금치 한 단이 3배 값으로 뛰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것이 뭐 현재 정부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꾸준히 해왔던 그 경제 정책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그 경제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대기업 그런 선진국들이나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이런 쪽의 경제에 의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경제 동향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강의에는 없었던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아무리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중심의 이것을 나가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경제 상황과 어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도 곧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 제 뇌피셜인데 아마 이자를 내릴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경제를 잡으려면요, 아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아니 물가 경제를 잡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업을 이제 살려야 되는 방편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내리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자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영끌을 해가면서 부동산을 해서 많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탱해 보시고 참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전문성 부족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전문성은 역시 나와서 퇴직해서 30년, 40년 근무한 직장 나와서 통닭집이나 하지, 식당이나 하지, 카페나 하지라고 해서 뒤로 나가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이제 우리의 가계부채로 돌아오게 되고, 가계부채가 이제 쌓이게 되다 보면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게 되었으면, 전문성이 없게 되면요 반드시 한계 부닥치는데, 그게 우리가 헤엄쳐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넉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 부족입니다. 개인 중심 창업으로서는 경쟁력에 대한 그 부족인데, 대기업에 비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팀 중심 창업, 요거는 장점이 신중성이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죠. 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둘 이상을 팀으로 본다고 치면 2명이 되더라도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신중하고 그런 전문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팀으로 되면 어때요? 각자의 소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마케팅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과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팀원으로 하게 되는 그 장점 중에 하나라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가진 팀원들이 협력해서 전체적인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 지지를 할 수가 있다. 팀 중심의 좋은 경우의 하나로서는 감정적 지지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되면 혼자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결정해서 기부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팀 창업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반해서 단점은 여기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점을 볼까요? 장점을 보면 전문화된 거가 있었고요. 팀 단점으로 볼게요. 단점으로 보면은 의견 충돌입니다. 의견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팀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근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하나하나는 약합니다. 전애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민족성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약한데요. 이 사람들은 뭉쳤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옵니다. 정말 그 분리되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근데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은 대단합니다. 근데요. 붙여놓으면 어때요? 5명씩 붙여놓으면 팀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민족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을 꿰뚫고 얘기한 게 이미 고인이 된 일본의 수상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죠. 그 아베 외할아버지 아베 신따로인가요? 아니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우리가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배하는 그 계층 권력층에 있었을 때 그 자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뿔뿔이 있게 하지 말고 그룹을 해서 그게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아주 망언을 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개개인의 역량은 크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착잡했습니다. 그런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튼 우리는 팀원 간의 의견 차이가 사실은 상대를 이해하고 같이 나의 이권이 먼저 지금의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강의 도중에 정치와 종교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철칙이 있는데 이 작금의 정치를 보세요. 당리당략입니다. 여든 야든 전부 다 자기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결과적인 거는 현재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국민을 돌봐주는 이 모든 분들이 우리는 돌봄을 받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충돌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팀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팀원 창업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서로 미루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게 또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옛날에 그 활복이라고 하는 그 사무라이들이 있었죠. 막부 시대부터 도쿠가 이에야스 뭐 이런 그 리더들의 특징은요. 책임을 남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통감해서 물론 뭐 그 위에 주위 사람들 참모라든가 참모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꾸짖고 했지만 그런 방면에 있다고 친다면 우리나라 민족은 어떨까요? 너 때문이야. 그 이장이가 부른 너 때문이야 라고 있죠. 그 건너인가요? 그 건너? 지금 연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 이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제목이 그 건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하고 동년 비슷한 나이대라면 아마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 노래 구절과 가락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건 너였어요. 나의 책임, 물론 가사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과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건 너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목에 대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사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건 너라고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사람들이 작금의 정치인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스스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는 이것도요 지금 창업가에 대한 창업가 기업가 정신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기업가가 되는데요. 그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책임 소재론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분명히 대표이사가 져야 되고요. 모든 법인과 개인으로 따져서 법인은 물론 개인과 회사가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대표이사가 잘못을 저질렀든 회사가 누구에 의해서 잘못됐든지 간에 그랬을 때 개인과 대표는 별개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Q10인가요 여러분? 그 Q10 뭐 있었죠, 그죠? Q10 티몬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되게 많은 피해를 입힌 Q10의 그 대표이사 정말 기업가 정신하고는 별개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개인만 빠져나가고 법인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예 조금 했을 때부터 그것을 내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익 분배, 팀 창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의사결정 지원 있었고요. 책임 소재 불분명 말씀드렸어요. 여기 됐을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익이죠. 이익 분배. 수익과 지분 배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동업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말라 그러죠. 동업에 깨지는 비율이 이익 배분이 원인 때문에가 약 7, 80% 됩니다. 거의 다 주종을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A하고 B가 동업을 했어요. A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B도 뭐 같이 일을 보조로 맞추는데 B는 법인카드를 자꾸 긁어요. 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긁었다. 그런 한두 달은 참아지겠죠. 그럼 A는 정말 성실하게 법인카드를 끊었다고 해서 불성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A라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회사의 영업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B라는 사람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출에 의존하고 영업의 성과를 지출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근데 상대 파트너가 어제 뭐 술로 인해서 늦게 나오고 뭐 어디 좀 간다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빈도가 많아진다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익 배분에 있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익 분배가 되고요. 하나 또 연예인들 한번 볼까요? 연예인들이 듀엣이나 그룹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과 싱어를 노래를 부르는 사람, 보컬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같이 정말 그 헝그리 정신으로 뭉쳐서 열심히 해서 반주, 드럼, 기타, 뭐 또 뭐 있습니까? 올겐, 그 다음에 이제 싱어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깨지는 이유가 뭐 잘 아시겠, 뭐 우리가 신문지상을 봤을 때 헤어지는 이유들이 뭐예요? 다 이익 분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끼면은 잡음이 이제 더 심해지겠죠. 기타도 예술이고요. 드럼도 예술이고 올겐도 예술입니다. 노래만 부르는 것이 예술이 아니거든요. 노래는 그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해서 노래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각자의 맡은 바의 악기 담당자들도 똑같은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튼 뭐 자꾸 오늘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개인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이 튀기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 방식에는요. 창업 방식을 선택할 때는 나의 성향을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내가 너무 조용하거나 숙기가 없을 때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의 특성과 그 필요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항상 부부도요 언밸런스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쪽에는 좀 야유였다 싶으면 한쪽 사람은 배우자가 약간 살집이 있고요. 한쪽이 크면 배우자 한 사람이 작은 사람들의 언밸런스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분은 말을 잘하는데 한 배우자는 수더분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분.
그러니까 서로의 완충 지역을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건데, 예,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종합적인 이 일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언밸런스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방식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사업 아이디어의 특성, 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은 독립성과 유연성은 높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업무 부담이 큽니다. 개인 창업은요. 다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격리도 해야 되고요. 영업도 해야 되고요. 또 뭐 생산도 해야 되고요. 물건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다음에 팀 창업은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둘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의견 조율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 창업을 선택할 경우에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를 두는 거죠. 첫 번째, 서로 출퇴근을 일찍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착하자.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 한도에서 범하자. 손님하고 나가서 식사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었을 때, 사무화되어 있었을 때, 이렇게 계약서로 되어 있었을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력하면 그 상황과 목표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반드시 팀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한들, 책임과 권한들을 서류로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나중에 서로 또 얼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무점포, 자, 이제 무점포인데요. 무점포 창업은 점포나 공장이 없거나 거주지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 창업이다. 네, 이건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장점은 작은 면에서 효율적인 창업이고 점포 확보비가 절감된다. 작은 면에서 효율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죠? 무점포 창업, 무점포 카페도 나오고요. 또 밀키트도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즉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무점포 아이스크림, 요즘에는 편의점도 무점포로 합니다. 자꾸 이 창업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작은 면에서 어떤 효율적인 창업은 있어요. 점포 확보비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건비가 줄겠죠. 물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포수 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보안 장치가 좀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점포 창업 중에서는 인터넷 창업, 소규모 통신 판매, 번역 사업, 정보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은 면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거주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무점포 창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켜서 나왔어요. 나와서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트의 트렌드를 보시면요. 소비 문화가 변화가 됐어요. 예전하고 이제 창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통닭집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가 늘어나죠? 이 저가 커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왜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시장의 트렌드라고 했는데, 창업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도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개발, 창업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과가 나와야 되는군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웠지만 실제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이론적인 집합체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아이디어 개발, 창업 아이디어의 어떤 창의성 개발, 이런 과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즉 소비 문화가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예전처럼 뭐 음식 문화도 그렇고 또 서비스도 그렇다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화의 원인을 이제 보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간에 이제 경기 침체의 3구 현상이 있었어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랐죠. 금리가 올랐어요. 여러분,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를 수시로 우리는 체크해야 되고요. 그 금리가 언제쯤 오르고 언제쯤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미국의 신문 보면요, 번역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 상황은 조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그것을 보시고 하면 충분히 1년 안에 그 변화 시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투자도 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국내에서만 어떤 기동량으로 들으시면 그 나물의 그 비빔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경기 침체와 3구 현상이, 고물가는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금리가 오르고 세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했었던 것도 뭐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북한의 어떤 핵 개발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그 외적인 요소가 있었죠. 일본 뭐 아베의 사망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치가 물론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때 뭐예요? 환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식과 환율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구 현상을 겪었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많이 갔었죠. 예전에 일본이 뭐 약 1,600원, 1,3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85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일본 여행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기가 관광객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창업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우리 국내 창업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창업 기업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요. 변화의 원인 중에서 이제 소득 수준 향상. 예. 그 다음에 자유시간 증대, 그 다음에 가치관, 윤리관, 생활관이 급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양극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창업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브랜드하고 소규모 실속 창업이 공존하는 빈부 창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대형마트들보다 더 큰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슈퍼 마켓이라고 하죠. 지금 L마트,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마트, 여러 가지 마트가 많아서 우리가 손쉽게 가격을 싸게 주고 사는데, 지금은 그런 마트들도요, 하나씩, 같은 그 계열의 마트들은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대형화 자본을 앞세운 브랜드와 소규모 실속 창업이 완전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약간 동네에 있는 중간 마켓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 마트가 생기고 지금 대형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도 이제는 그 대형 마트가,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그 마트가 얼마나 큰지, 마트 끝에서 마트 끝까지 가려면 진짜 한 5분 정도 5분이 뭐예요? 몇백 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면 더 됐지.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말이죠. 무슨 축구장 주차장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마트인데, 괜히 광고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형화 자본을 앞세운 그런 창업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아주 빈부 창업이 있어요. 돈은 조금 가지고서 그냥 조금 내 인건비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비자 행동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죠. 이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 강의를 전부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물론 20대는 건강하고 항상 젊은 사람들이라 이런 건강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갈수록 어떤 그 시니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시니어 앞에 조금 활동성 있게끔 들어가는 액티비티 한 것. 그래서 이것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시니어다 이렇게 안 하고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니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가더라도 시니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의 제일 고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돈, 친구, 이런 것들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요즘 웰빙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웰빙입니다. 건강하게.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웰다이. 어떻게 인간답게 죽을 것인지,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죽음에 대한 앞으로의 나의 다짐,
이래서 건강과 웰빙 플러스 죽을 때까지 웰다이 이런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창업 관련 아이템의 개발 이런 과목을 들으실 때도 저는 그런 웰다이 웰빙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기농이라든지 비건, 뭐 채식, 글루텐 프리 등 건강에 좋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겉에만 보고 삽니다. 밀가루,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사서 넣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텐 프리 뒤에,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음식을 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글루텐이 물론 밀가루는 글루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밀가루를 이용해서 뭔가 음식을 만드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만들었을 때 우리가 뒤를 보게 되죠. 글루텐이 몇 프로고 콜레스테롤은 몇 프로고 뭐 무슨 지방이 있죠. 포화 지방이 얼마고 포화 지방은 우리 입맛을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우리 몸에 좋지 않죠. 이 체지방을 늘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일 수도 있고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를 먹으면 정말 딱 이렇게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한 것들이 자꾸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자를 살 때도 지방이 몇 프로고 포화지방이 몇 프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보게 되죠. 건강에 좋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도 그렇고요. 유기농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유기농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증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컬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로컬이라는 건 이제 현장이죠. 그 지역에 잘 나는 음식, 뭐 그런 것들, 제품, 지역 생산 재료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초개인화 트렌드가 됐어요. 이제 혼밥과 혼술과 이게 이제 크게 어떤 오다쿠다 일본 말입니다만 집에서 혼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조금 약간 좀 창피하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밥 먹고 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점에도 혼자 먹을 수 있게끔 그 프라이빗을 경계를 두고 어느 때는 이렇게 커튼이라도 한 사람 양쪽으로 이렇게 쳐서 혼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음식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다 보니 노령화 시대가 빨리 오게 되고 이제 한 명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야 될 그런 세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개인 취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이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갈 수 있는 여행. 그래서 이제 그 여행에 대해서도 내가 OTA라고 하죠. 온라인 트러블 에이전시라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 사업이 이제 점점 혼자 여행을 갈 수 있고 간혹 가다가 또 나하고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파트가 맞는다면 같이 같은 동성끼리라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앱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때문에 그 의식주를 비롯한 소비 형태의 변화가 있고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등장한 신세대의 기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할인점 등 신유통업체 등장에 따른
소비자 의식의 변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를 통해서 또 창업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소비 문화의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소비 문화의 변화가 있냐면 한번 그 소비 문화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